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재 두 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 재판이 하나고, 지난해 총선 직전 허위 발급과 관련한 거짓 해명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 재판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뉴스버스 등 여러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두 번째 고발장이 바로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강욱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최강욱 대표가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직접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작심한 듯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 기소의 적법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공작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공판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강욱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고발이 있었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의 변호인 측은 옛 통합당 고발 당시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대표의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고발 사주 의혹과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나름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사건으로 이번 의혹을 지칭하면서 큰 문제이자 논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검찰의 기소 절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다음 공판 날짜를 2달 뒤인 11월 10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 특히 수사 기소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강욱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제 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부의 말에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 보입니다. 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방해 사건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입니다.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했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달 29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예정됐는데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도 오는 16일 3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가급적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재판에 손준성 검사 등이 관련된 만큼 여기에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최강욱 대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했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려면 강제적인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고발장 접수 불과 이틀 만에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피고발인을 입건하거나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는 공수처 측의 요청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을 취하했다면서 직접 수사 의지가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 아마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건하고 수사하지도 않을 거를 이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굳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취하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와 법리 문제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기초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현재 진상조사 진척 단계라든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변수입니다. 먼저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유의미한 조사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의 몫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공을 지인 김우수 검찰총장도 진상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공익신고까지 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서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 3과의 인력 증원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진상조사 단계에서 직접 수사체제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6대 범죄에 포함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하고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만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진상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전환 시기나 수사 주체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